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봐두셔야 됩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양수란 말이 나왔네요. 고배값이 주어져 있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면 이게 뭐라고요? 100%야 이거는. 산술 기하평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산술 기하평균에 관련된 문제. 산술 기하평균 기억해요? 이게 네모 세모를 기억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유리하다고 그랬죠. 두 양수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두 양수 그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C로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이 식. 이 식에 네모 세모에 누구를 대입해야 되겠니? 2a랑 3b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얘네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 네모 세모에 그대로 네모에다가 2a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세모에 3b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a 플러스 3b의 값은 2 루트 따라 쓰면 돼요. 2a 곱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다 보니 2 루트 6ab 근데 위에 ab 값을 알잖아요. ab가 6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2 루트 6 ab인데 6 곱하기 ab가 6이니까 6, 6, 36이지? 루트 36은 6이지 않나요? 그럼 2, 6,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2a 플러스 3b라는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1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2a 플러스 3b의 범위를 구하라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면 최소는 얼마예요? 12. 이게 제일 작잖아. 범위의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값은 12니까 12가 이 범위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알겠니? 이거 연습해야 된다 이거는. 집에 가서 강의 다시 보시면 헷갈리면 강의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 풀이 선생님 거 그냥 베껴 쓰려고 하지 말고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4a 플러스 3b 더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거는 왠지 여러분 보세요. 두 양수란 말이 일단 나왔죠. 아무 데나 이런 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전부 다 합인데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의심해야 된다는 뜻이야. 두 양수란 말, 그 다음에 어쨌든 합의 최소. 혹시 산술기한가? 의심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덧셈하는 것보다 짝을 져야 되는데 이게 매번 똑같은 패턴만 시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얘는 좀 짝을 져주면 이해하기 좀 편한데 어떻게 짝을 져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4a하고 a분의 4 이게 약간 짝이 이렇게 져져 있잖아. 4a와 a분의 4 이렇게 짝을 져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3b랑 b분의 3을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짝을 져봅시다. 그 위에 있는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산술기하가 적용되네. 이거 a가 양수 그럼 a분의 4도 양수 아닌가요? 양수 합의 여기서 최소를 구해주고 또 이쪽에서도 양수죠. 3b 양수 b분의 3도 양수 양수합의 최소를 구해주고 그럼 각각 최소를 더하면 가장 작아지지 않을까? 얘 너도 작고 나도 작고 더하면 가장 작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합시다. 여기서 산술기가 이제 두 번 쓰는 겁니다. 두 양수 지금 네모와 세모가 누구죠? 항상 네모 세모를 떠올리세요.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인 겁니다. 그들이 합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네모 4a랑 세모 a분의 4를 더한 값은 네모 4a랑 세모 a분의 4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여기다가 더하기 이쪽에 3b 더하기 b분의 3이라는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3b 곱하기 b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합시다. 여기는 a랑 여기는 a랑 약분하면 이 값은 루트 44, 4의 제곱이니까 이게 루트 44는 16이잖아. 16은 4로 나오지. 그럼 24, 8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 왼쪽 값을 구하는 거잖아. 이 왼쪽의 값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누구냐면 bb 약분하면 루트 9.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이 나오고 2, 3은 6 이렇게 되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 최소는 얼마죠? 8. 여기 최소는. 그치? 항상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이 제일 작아. 6. 그럼 2를 더하면 가장 작은 1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윤지 이해됐니? A가 양수랍니다. 그럼 얘도 양수. 양수에 양수분의 1을 더해도 양수. 그 앞에 거 가로는 양수예요. 근데 뒤쪽 가로도 보면 양수죠. 근데 문제는 잘 보면 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양수와 양수를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가로끼리 있다는 얘기는 양수와 양수를 곱했다는 뜻이야. 그럼 문제는 이상해지는데? 뭐가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가 쓰는 산술기하는 일단 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거나 아니면 또는 곱의 최대 이걸 구할 때 쓰는 게 산술기하야. 그러니까 두 양수라는 전제 조건에 문제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합의 최소 이건 무슨 공식처럼 말이 붙어 나와야 돼요. 곱의 최대 한 단어처럼 합 최소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산술기하는 합의 최소가 하나의 단어야. 곱의 최대 얘가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문제 이상하지 않나? 양수와 양수의 곱의 최대가 맞는 말인데 곱의 최소? 말이 안 맞는데. 곱의 최대가 맞는데 곱의 최소는 구할 수 없는 식이야 산술기하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건 없어요. 이 구조로는 문제에서 원한다고 못 풀기 때문에 가로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안 되니까 그냥 가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분배해 봅시다. 그럼 a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는 a랑 여기는 a가 약분돼요. 그럼 플러스 16이 남아요. 이렇게 분배해요. 그럼 a 약분되고 플러스 2이 남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 제곱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얘도 짝짓는 거야. a 제곱과 a 제곱분의 16을 짝짓고 16과 1은 덧셈이 되잖아. 17. 결국 위에 있는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죠. 뭐 이걸 전개했으니까 위아래 식은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말이 맞는 거지. 어떤 말이 맞아요? 이거 a가 양수니까 a 제곱도 양수죠. a 제곱분의 16도 양수죠.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17만 더하면 이 식의 전체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제 구조가 맞는 거예요. 합의 최소가 만들어졌. 그러니까 곱의 최소는 말이 안 되는데 합의 최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말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계산합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일단 여기에 최소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17은 나중에 덧셈만 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약분 되겠죠? 루트 16 났네? 루트 16은 4잖아. 그치? 그럼 2, 4, 8. 이 식의 최소가 8이야. 그럼 8에 17을 더했을 때가 최소니까 정답은 25가 이 문제의 최소값이에요. 자, 근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만약 문제가 이 식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25 이렇게 쓰면 되는데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최소 25가 나오도록 하는 A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요 한 두세 문제를 계속 최소값만 구해왔건 뭐 최대값 최소값만 구했기 때문에
다시 산술기하를 다시 한번 뜯어봐야 돼. 산술기하는 이거라고 그러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합은, 이제 잘 들어. 합은 항상 어떤, 이게 네모와 세모가 나올 테고 거기에 집어넣으면 곱셈이 나오겠죠. 합은 항상 어떤 숫자 값이 나와. 숫자 값보다 늘 크거나 같아. 계속 커지니까 합은 최대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곱도 마찬가지죠. 이 곱을 구할 때 합의 값을 알아. 그럼 양변 니로 나누고 루트 정리해보면 항상 이 곱은 어떤 값보다 늘 작거나 같아. 곱은 계속 작아져. 그러니까 최소값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같을 때 최대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산술기하의 최대나 최소는 언제 구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요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나 최소가 구해지는 겁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한단 말, 제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네모와 뒤에 있는 세모가 서로 같다.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네모, 세모 서로 같을 때 최대나 최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25라는 최소값이 나오려면 네모와 세모 아까 누구였죠? a제곱과 a제곱분의 16이었죠. a제곱과 a제곱분의 16이 같을 때 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양변에 a제곱을 곱해서 이 식을 간단히 해야 되죠. 그럼 왼쪽은 a가 4번 곱해지는 a 4제곱이에요. a 4제곱이 16이니까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뭐 있죠? 4번 곱해 16이 되는 숫자 뭐 있어요? 2, 그렇지, 2가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a가 2일 때 최소값 25를 갖습니다. 이해됐니? 자, 한 번만 정리해보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한다. 이 숫자 양수, 이 숫자 양수, 양수와 양수 곱의 최소 말이 안 된다고. 곱의 최대가 맞는 말이지 곱의 최소란 말은 없어. 산술기하상.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분배를 하자. a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분의 16 이렇게 한 다음에 짝을 줘요. a제곱분의 이렇게 a 플러스 a제곱분의 16과 17 이 식의 최소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17은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최소를 구하면 돼. 그리고 보니까 두 양수 합의 최소 말이 딱 맞더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써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약분했더니 이게 8이 되더라. 됐니? 따라서 최소값은 8 플러스 17이라 25가 맞는데, 문제는 이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최소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언제 최소가 됩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a제곱과 a제곱분의 16이 같을 때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최대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앞뒤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을 때 최대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만 하면 돼요. a 4제곱 16. 4번 곱해 16 되는 숫자? a 값 2네. 정답은 2인데 가끔 문제에서 이거 둘 다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a 값도 구하고 그때 최소를 구하시고, 그러면 a 값은 2, 최소값은 2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문제도 살짝 좀 어려운데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문제를 연습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를 연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x가 5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랍니다. 느낌이 이렇죠? 뭔가 x가 5보다 크니까 이게 당연히 양수야. x 마이너스 5도 양수고 분의 1 하면 이것도 어차피 양수죠. 얘도 양수예요.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 문제는 맞아. 양수 합의 최소는 산술기하의 포임이 맞으니까. 근데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산술기하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니까 얘를 네모로 보고 얘를 세모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네모 세모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그럼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 이게 약분이 되나요? 이게 약분이 안 되잖아. 이렇게 약분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분모와 똑같은 게 있어야 약분이 되지,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약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잘 들어. 분모를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분모와 똑같은 수를 둬서 이렇게 x-5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x값을 x로 보지 말고 그냥 x로 쓰게 되면 보신 바와 같처럼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되잖아. 이렇게 약분이 안 되잖아. 약분이 안 되면 이걸 계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합의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을 숫자로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약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문자 그대로 남는데? 이렇게 되는데? 약분이 안 돼서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값을 구해? 이 상태는 약분이 안 돼서 값을 못 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작을 하겠다고. 어떤 조작을 하겠다고? 앞에 있는 x를 두지 말고 여기 있는 분모와 똑같은 숫자를 앞에다가 일단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야 나중에 약분이 될 거니까. x를 x-로 바꿔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원래는 x인데 뒤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 원래 식과 똑같아지게 하려면 뒤에다가 플러스로 붙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쩔 수 없이 이걸 나중에 약분시키려고 마이너스를 붙여놨는데 원래는 x니까 x랑 x-5는 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빼기 5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를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시는 겁니다. 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왜 여기 뒤에 플러스 5 붙는지 이해되겠어? 준영이도? 자,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 써보자.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야. 네모 세모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 쓰면 돼. 네모와 세모에 뭐랑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모 그대로 세모 그대로. 네모와 세모의 합의 값은 이걸 더한 값은 네모와 세모를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2배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산술기하를 본다면? 이해됐니? 윤지 이해됐어? 진짜? 그럼 약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잖아. 똑같은 분모니까 약분하고 없어지면 1 남고 여기도 1 남고 루트 1이니까 1 그럼 곱하면 2. 이 식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죠? 2예요. 2. 근데 답은 2에다가 뭘 더해야 되죠? 5를 더했을 때가 전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식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 더하기 5 최소값은 7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진짜? 자, 다시 복습 겸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때 x값도 같이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1번 최소값도 구하고 2번 그때 최소값을 갖게 만드는 그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럼 최소값도 아까 풀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오는데 약분이 안 되는 꼴이 나오면 앞에 있는 식을 무조건 분모랑 똑같은 걸 맞춰 놓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분모랑 똑같은 걸 맞춰 놓으시고 대신에 뒤에 빼기 5가 원래 없었으니까 뒤에 더하기 5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씁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2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약분하고 지운다. 루트 1이니까 생략되고 이 값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밑줄친 값은 최소값이 2가 된다. 그러므로 2에다가 5를 더한 게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7이 된다. 1번을 푼 겁니다. 최소값은 7. 2번. 그럼 그때 최소값 나오려면 x에다 얼마를 줘야 됩니까?를 말한 거죠. 말했잖아요. 산술기하는 언제 최소가 나온다고? 네모와 세모가 같을 때. 지금 누가 네모죠? 지금 누가 네모였어요?
이게 네모잖아. 세모는 얘가 세모야. 그대로 쓰면 돼. 네모와 세모가 서로 같을 때, 그럼 부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x-5를 곱하죠. 그럼 얘는 x-5를 두 번 곱하게 되니까 제곱이 되겠네. 이건 없어지고, 그럼 x-5의 제곱은 1. 자,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원래 이 x값을 구하려면 이 가로를 풀어주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는 워낙 쉬운 모양이니까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가 뭐였나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렇지?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위의 x값은 6, 아래에서 x값은 4. 근데 x가 뭐보다 크다고 그랬나요? 5보다 크다고 그랬네요. 얘가 답이에요. 또 최소값은 7, 최소값 같게 만드는 그때 x값은 6.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했듯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는 거는 교과서 문제 하나를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제 적극성이 생기시겠죠. 다음 단어는 함수입니다. 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대응이에요. 쉽게 말하면 짝지어지는 겁니다. x값 1 집어넣었더니 y값이 2가 나왔는데,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x값 1에 y값 2가 대응된다 라고 말해요. x값 1에 y값 2가 대응된다, 짝지어진다, 예를 들면 짝꿍이다, 이런 느낌이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응형 함수에서는 대응이란 말이 많이 나오며, 그다음 함수라는 건 중1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던 겁니다. 함수는 x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 걔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여기 책에 나왔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미팅하러 나온 남학생 2명, 미팅하러 나온 여학생 2명, 3명. 이렇게 함수 F는 이런 뜻이에요. 주선자 같은 거야. 미팅 주선자. 그러니까 X가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는 미팅 같은 거죠. 이랬을 때 여기는 1이 B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수학적 식으로 뭐라 쓰냐면 X값 1이 Y값 B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X1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B가 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죠.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B에 대응됩니다. 1,B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럼 2가 A를 찍었어요. 그럼 F2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랬을 때 X가 Y로 가는 이 함수의 표현을 이렇게 써요. F 땡땡.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네가 쓸 일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식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볼 수만 있으면 돼. F 땡땡. 함수의 규칙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며, 그때 이 미팅하러 나온 남학생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그 선택받는 모임, 그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단어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공역 중에 얘가 정의역이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는 애들, 선택받는 애들, 공역. 근데 그 중에 요 선택된 애들 있죠. 얘네들이 선택됐잖아. 이 선택된 애들을 공역 중에도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치역은 공역 안에 사는 애들이야. 됐니?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 부르고 정역, 공역, 치역 이렇게 따로 이름을 매겨서 불려줍니다. 다만 이제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죠. 되는 케이스도 또 많지만 안 되는 케이스가 뭐 이런 케이스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미팅 하나 나왔는데 1이 A를 선택했어. 근데 2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여자들 물 안 좋은 것 같아.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이래도 함수가 안 됩니다. 2가 나 A도 마음에 들어. 근데 B도 마음에 들고 C도 마음에 들어. 이 새끼 혼나야 되죠. 이건 범죄예요, 범죄. 한 놈이 막 여러 명한테 나 너 좋아해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범죄야. 이런 것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가 되려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한 번은 출발해. 출발 안 하면 안 돼. 근데 2번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함수가 돼요. 한 번은 출발하는데 2번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되지 없거나 2개 이상의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본다면 이런 거 있죠. 포물선.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러냐면 x값은 하나인데 y값도 한 개거든요. 여기도 x값을 하나 줍니다. x값 한 개면 y값 하나. x 하나에 y 하나가 항상 보면 이렇게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에 늘 한 개씩의 교점이 나오면 이건 x 하나에 y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니까 함수가 맞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 중에 원이 있잖아. 이 원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원점. 여기 x값 하나 줘봤어. 아무거나 x값 하나 줘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짝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x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여기도 있는데 이 x1에 짝지어져 있는 함수값이 여기도 있네. 그럼 이게 뭐냐면 남학생 한 명이 여학생 2명한테 서로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약간 말했던. 이렇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되고 안 되고 그래프가 막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런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고 그래프 있는데 다음 중 함수가 안 되는 거 찾으시고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y축과 평행 직선을 무수히 많이 건넌다고 쳐봐. 그럼 그때마다 이 흰색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어디든 간에 꼭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어디든 간에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만. 그러네요. 한 개씩만 이렇게 존재하죠. 어디든 만나는 교점은 이렇게 한 개씩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되죠. x 하나인데 y 값이 2개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함수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짝짓는 그림 뭐 1 집어넣으면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네. 혹시 모르니까 x값 y값이 이게 앞쪽에 말한 x가 정의역이에요. 얘가 선택하는 애들, 얘가 선택받는 애들 공역. 근데 식은 이겁니다. 함수식은 이거예요. x와 y의 관계. 그럼 x에 1 집어넣어봐. x에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나오죠? 2-1이니까 1 나오겠지.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요. x1이 짝지어지는 대응되는 y값은 1이 됩니다. 그럼 x2를 집어넣으면 y값은 3이 나오겠죠? f2는 3. x3 집어넣으면 y는 5. f3은 5. x에 4 집어넣으면 2, 4, 8에 1 뺐으니까 y는 7. f4는 7. 이걸 그대로 화살표를 날려주면 돼. 1은 1한테 꽂히고 2는 3한테 꽂히고 3은 5한테 꽂히고 4는 7한테 꽂히고 이렇게 하면 함수를 그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선생님 얘는 선택 못 받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미안한 일이지만 어쨌든 남학생들이, 이게 사실 이 미팅이 남학생들이 주인공이다 사실. 남학생들이 한 번씩은 다 화살표를 출발시켰고 2번 이상 보내지 않았잖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것도 함수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함수가 됩니까?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돼요. 이유는 남학생 한 명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인 거야.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이게 선택되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선택되는 y값이 다 똑같을 뿐이지 규칙이 우리가 말했던 한 번 출발, 2번 이상 출발 금지 그렇게 돼 있잖아. 한 번 다 출발했잖아. 그건 한 명의 남학생이 여러 명한테 좋다 말 안 했잖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얘가 얘가 이쁜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이쁜 걸 어떻게 해요? 다들 이쁜 사람들 좋아하잖아. 여자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뭐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함수 되냐 안 돼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씩 화살 빼고 가고 있는지, 2번 이상 안 가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짝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뭐 크게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잘 집어넣으시면 되고, 뭐 마무리 이런 거만 잠깐 해보면, 그런 거 fx가 식이 2개야. 헷갈릴 필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온 x값이 유리수네? 그럼 위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들어온 x값이 무리수네? 그럼 아래식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거 들어온 2는 유리수잖아. 그럼 위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3 마이너스 x, x가 2였죠 지금?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3 마이너스 2, 그 답은 f2의 값은 1에 대응되고, 27번 f 루트 3, 들어온 값이 무리수네? 그럼 밑에다 식에 집어넣어야 되죠. 들어온 식에 뭐라고? 제곱하라고. 3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서로 같은 함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첫 번째, 앞쪽에서 우리가 집합이 서로 같을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집합이 서로 같다는 두 집합의 원소랑 개수가 똑같을 때 두 집합이 같다 말했었고, 함수가 같다 말할 때는 첫 번째 조건 이겁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요. f의 정의역, g의 정의역 같아야 되고, f의 공역, g의 공역 서로 같아야 돼요. 일단 그게 성립. 두 번째, 그리고 이게 같다라는 뜻은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들이 각각 같다는 뜻이에요. 함수값 같다.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밑에 얘가 나와 있죠? 여기 예를 보세요. 함수 f는 이게 규칙이에요. 함수 g는, 선생님 g는 뭐예요? f는 함수인 건지 알겠는데 g는 뭐죠? 그러면 함수가 한 개만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야. 함수식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f 말고 또 다른 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f, g, h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함수 이름을 정해주는 것 뿐이에요. gx는 x제곱.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고 그에 관련된 두 개의 함수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정역이 둘 다 이게 정역이래요. 0과 1. 근데 공역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 있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 있는 것만 비교하면 돼. 일단 나와 있는 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x에다 1 집어넣어봤죠? x에 0 집어넣어봤어요?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죠? 0. 이렇게 되네. 근데 그 똑같은 x를 f가 아니고 g에도 집어넣은 거야. g 0의 값, 0의 제곱 0. f0과 g0이 같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 x에 1 집어넣어봤죠. f1.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이게 1이면 얘도 1이 되는 거잖아. 식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g1, 1의 제곱 1. 그래서 f1과 g1도 서로 같은 값이네요. 그럼 뭐야? 정역이 서로 같다고 돼 있잖아. 정역이 이거인 두 함수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정역이 똑같다는 뜻이죠. 정역도 똑같은데 함수값도 똑같네? 그러면 뭐라 말한다고? fx랑 gx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말해주며, 이거를 약어, 약간 줄여든, 약어란 말이 뭐냐면 줄여놓은 기호란 뜻이에요. 약식된 기호가, 줄여놓은 기호가 이거예요. x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귀찮으면 이렇게 써줘도 되고,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냥 똑같은 정역에 집어넣었더니 함수가 똑같이 나와. f0? g0? 같네. f1? g1? 같네. 그럼 이런 경우는 두 함수는 같다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오라는 문제들, 여기 잠깐만 볼까요?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다. 우리가 여기서 뭐 새로 배운 것처럼 하지 말자. 절대값 x는 풀이가 두 가지지 않나요?
어떻게 두 가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라고 써지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바꿔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자라고 계속 배워왔잖아, 이거는. 근데 이 풀이와 상대적으로 루트 x 제곱도 풀이가 똑같지 않았나요? 여기 x 제곱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 루트 지워지고, 이 x가 나왔는데 양수네? 그럼 그냥 쓰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아래에 있는 x를 썼는데 그 x가 알고 보니까 음수네?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x를 쓰고. 그럼 규칙이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규칙이잖아. 0보다 크거나 할 때는 둘 다 x,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x. 결론은 절대값 x랑 루트 x 제곱은 같은 함수라는 얘기야. 숫자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은 선생님 정의역이 왜 안 나와있죠? 정의역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냥 웬만하면 안 나와 있으면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 전체. 숫자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F도 안 나와 있고 G도 지금 정의역에 대해서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둘 다 실수 전체를 보면 되겠죠. 그럼 정의역은 둘 다 실수 전체를 본다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숫자에 다 집어넣으려니까 숫자 아까처럼 몇 개가 준비되어 있으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숫자마다 얘랑 같은 함수인지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불편하네. 그럼 위에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같아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밑에 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fx는 뭐 바꿀 게 없어요. 얘는 그냥 1차 함수 x 플러스 2인데 gx를 잘 보니까 선생님 저 왠지 이거 위에 있는 분자값이 이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차가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거 약분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gx는 x 플러스 2랑 같네요, 선생님. 따라서 fx랑 gx는 같은 거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봐. 이거 왜 안 되는 걸까? 아니 결과적으로 fx도 x 플러스 2고 얘도 위아래 약분시켜 봤더니 gx도 x 플러스 2야. 같은 거 아니야? 왜 같은 게 아니래? 근데 왜 같은 게 아니냐면 책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잘 봐. 책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얘는 정의역 x가 모든 실수가 맞아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 x 1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고 뭐 다 돼요. 근데 얘는 정의역 x가 실수 전체일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x에 2 집어넣을 수 있니? 이거 x에 2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가 되죠? 0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 배웠잖아. 그럼 x는 뭐가 아닌? 2가 아닌 실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x가 2가 아닌 실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정역이 같은 거야? 같지 않은 거잖아. 얘는 다 되는데 얘는 2는 안 된대. 그럼 정역, 준비된 x값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야.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을 때 뭐라 배웠냐면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역이 다르잖아. 하나지만 얘는 있고 얘는 없으니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은 똑같이 나와도 얘는 정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역이 같지 않으므로 위에 있는 함수들은 같은 함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저런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분모 항상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얘는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함수의 그래프. 이건 뭐 말한 거냐면 뭐 어려운 말처럼 써 보이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x에다 숫자 집어넣으면 짝지어서 뭐가 만들어지죠? x에 숫자 집어넣으면 짝지어져서 y값이 나와. 그렇지? 그럼 x 하나에 y 하나를 대응시켜서 뭘 만들 수 있냐면 x값에 짝지어지는 y값을 통해서 순서상 달리 말하면 점의 좌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점의 좌표 또는 점의 좌표를 직접적으로 여러 개가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다 보면 그 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점이나 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동, 그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그래프라 말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어떤 함수는 이러겠어요? x가 마이너스 1, 0, 1 fx는 x 플러스 1.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x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x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으로 찍혔지? 얘도 하나의 그래프야. 알겠니? 얘도 그래프야. 점으로 찍혔다 해서 그래프가 아닌 게 아니야. 선생님, 그래프는 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으로 이어지도 그래프인데 이렇게 점으로 찍혀도 그래프야. 얘처럼 관계를 통해서 선으로 그릴 수 있는 것도 그래프야. 알겠니? 다만 얘 밑에 있는 얘는 아까 좀 말했지만 원은 함수는 아닌 거야. x 하나에 y 값이 두 개니까 함수가 될 수는 없다고 그랬죠. 함수의 그래프는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져서 점 또는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림 전체를 그래프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그 내용이에요. 뭐가 함수가 되고 안 됩니까? 46번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봐봐, 이게 y축과, 그러니까 y축 평행 직선을 계속 그어봐. 세로선을 그어봐. 항상 만나는 점이 두루룩 한 개씩만 찍히잖아. 함수 되는 거야. 47번 함수가 아니겠지? 선 그으면 위 하나 아래 하나 값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예요. 48번 함수입니다. 49번 함수가 아니죠. 50번 함수 아닙니다. 여기는 x 하나의 y 값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야. 51번 함수 맞는 거야. 쭉 그어봐. y축의 평행직선을 그은다고 쳐봐. 만나는 교점은 그래프 따라서 한 개씩만 그려지기 때문에 함수가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일단 과제는 여기까지 81페이지까지 하시고 저쪽 넘어가셔서 이 문제 푸시고 나서 그러면 집합 문제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과제 마무리하시고 집합 문제를 집에서 푸시고 넘어갑시다.